안녕하십니까. 예, 2015년 2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보시죠. 경관이 200m, 지점에 수평인 가운전선로가 있다. 경관이 200m인 가운선로가 있답니다. 전선 1m의 하중이 2kg, 풍압 하중은 없는 것으로 하자. 바람에 의한 하중은 없는 것으로 하자. 전선의 인장 하중은 4,000, 안전율이 2점이라고 할 때 이도는 얼마이냐 그랬어요. 경관이 200m랍니다. 200이 뭐죠? 이 경관이 200m이고요. 전선의 자기 무게에 의해서 아마도 이렇게 전선이 쳐져서 가공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걔를 우리가 딥이라고 합니다. 딥을 한번 구해봐라. 딥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8T분의 WS의 자승이다. T는 여기서 뭐냐? 전선이 쳐진 만큼 뭐죠? 인장 하중, 그래요. 수평 장력이 가해질 겁니다. 이렇게 장력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쳐진 만큼. 그렇죠? 장력이 가해질 겁니다. 그 장력에 의해서 전주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 주죠? 지선을 설치하거나 뭐 평행주다, 직선주다 그러면 여기에 전원이 또 있으니까 서로 지네들이 장력을 잡아줄 텐데 이 수평 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T다. 그랬을 때 저 T는 8 곱하기 T. 안전율분의 전선이 양쪽에서 당겼을 때 끊어주는 하중, 인장 하중의 B다. 인장하중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인장하중. 그거를 안전율로 나누는 게 수평 장력이다 그랬고요. 전선의 무게, 경관의 자승이다. 이랬을 때 이게 다 주어졌다. 8 곱하기 안전율이 2.2로 주어졌고 인장하중이 4,000으로 주어졌습니다. 4,000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W가 얼마로 주어졌죠? 2kg으로 주어졌나? 2 곱하기 경관이 200m의 자승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게 적어졌을 때 이걸 계산하시오. 그럼 몇 메다 나오냐? 딥이 5.5m가 나온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죠. 22번 갈까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좀 풀어주셔야 하고요. 22번. 삼상 송전선로가 있다. 전압이 66,000V네요. 66,000V. 66,000V. 66,000V는 얘가 선간전압이에요? 상전압이에요? 모든 문제에서 주어지는 전압은 공칭전압, 선간전압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이 앞에 말이 없다면, 말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전압은 선간전압입니다. 주파수가 60Hz, 길이가 10km, 한 선의 정전용량이 0.3464 마이크로페로파 킬로미터이다. 충전전류를 구하시오. 충전전류. IC를 구하시오. 충전전류는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전압의 비다.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2다. 얘를 다 있으면 오메가 C2다 라고 그랬고요. 전체 선로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킬로미터당의 C가 주어졌기 때문에 전체 선로의 길이를 곱해줘야 된다. 몇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기본 단위로 구하시오 그랬어요. 기본 단위. 그러면 2파이F 각주파수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C가 작용 정전용량이 C가 얼마 주었어요? 0.3464 곱하기 암페어 페럿 기본 단위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얘를 얼마로 바꿔줘야 돼?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서 페럿으로 바꿔주고 곱하기 전압을 넣는데 얘는 상전압이고 문제에서 주어진 건 선간전압이니까 상전압으로 바꾸려면 누수3을 66,000V로 다 뭐 해줘야 된다? 기본 단위로 나눠줘야 된다. 곱하기 전체 길이가 몇 킬로미터 주어졌어요? 10km를 곱해주면 값이 나올 것이다. 얼마? 50 답이 3번이 되겠네. 23번으로 가시죠. 중거리 송전선로의 파이형 회로에서 송전단 전류 IS 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주어졌다. 그랬을 때 IS를 구하랍니다. IS 송전단 전류를 구하시오. 자, 파이형 회로가 뭐고 T형 회로가 뭔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IS가 뭐고 또 ES가 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무슨 소리냐? 선로가 있답니다. 이렇게 선로에 직렬 임피던스 성분이 있고 병렬 어드미턴스 성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ES와 IS를 구하려면 ES는 뭐예요? 소스 측 전압, 소스 측 전류가 되겠죠. 즉 한전 측에서 주는 전압, 한전 측에서 주는 전류를 구해라 이건데 우리가 뭐만 알고 있으면 송전단, 우리가 수전하는 전압, 나 100V만 필요해. 그럼 100V만 주시오 그랬을 때 얘는 알고 있는 값이죠. 그때 난 부하 얼마큼 쓸래? 그때 이제 전류가 10A 흘러. 그럼 나도 얘도 알고 있는 값이야. 얘들을 알고 있다면 ES와 IS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를 또 알아야지만
선로가 갖고 있는 어드미턴스 성분, 임피던스 성분을 둘 다 알아야 뭐를 구할 수 있다? ES, IS를 구할 때 이렇게 전력 방정식으로서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이고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이더라. 여기서 ER, IR 값은 알고 있고 A, B, C, D 값만 안다 하면 계산해낼 수 있다면 ES, IS를 얼마를 송전해 줘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전력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A, B, C, D 4단자 정수를 풀어내면 되는데 A, B, C, D 4단자 정수를 풀어내려면 각각의 성질이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아마도 정규 시간에 다 했을 겁니다. A라는 정수는 여기서 전압비가 되고요. B라는 정수는 임피던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C라는 정수는 어드미턴스가 되고 그 다음에 D라는 정수는 전류 B가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A, B, C, D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A, B, C, D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T형으로 회로를 분리해서 계산하는 방법. 파이형으로 회로를 분리해서 A, B, C, D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파이형을 나왔으니까 파이형을 한번 해보자. 파이형이 뭐냐? 좌측에서 보거나 우측에서 회로를 쳐다봤을 때, 이회로를 쳐다봤을 때 등가와 아주 평형이 돼 있으면 된다. 파이형처럼 이렇게 파이처럼 대지와 평형되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얘를 임피던스는 그냥 냅두고 Y가 어드미턴스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양쪽에 이렇게 골고루 분산시켜야 좌에서 보거나 우에서 봤을 때 평이 됐다. 그때 내가 받는 전압 ER, 받는 전압 IR, 보내주는 전압 ES, IS를 계산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A, B, C, D를 계산해내는데 각각의 행렬식을 3개를 세워서 하나, 2개, 3개를 세워서 계산해내지 않으면 A, B, C, D를 계산할 수가 없더라. A, B, C, D의 행렬식을 그래서 구해야 된다. 행렬식을 구하는데 행렬식은 하나, 2개, 3개의 행렬식을 세우는데 행렬식을 이렇게 세우자. 다 가려놓고 맨 앞에 거 행렬식은 임피던스 B는 빵이고 어드미턴스만 2분의 Y로 다 남아 있고요. 전압 전류는 전압 A, 전류 B는 전압 전류를 당연히 인가해준다. 1로 놓자. B, 임피던스 B는 여기 없다 그랬으니까 0이라고 그러고 어드미턴스는 2분의 Y라고 했다.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는 임피던스 성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 전류는 인가되어 있고 임피던스는 살아있대. 어드미턴스는 없더라.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는 전압 전류는 1이고 임피던스는 얼마? 없네요. 어드미턴스만 2분의 Y로 되어 있더라. 이걸 행렬로 풀어보자. 행렬로 풀어서 A, B, C를 구하는데 A는 곱해서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A 정수가 되고요. B는 곱해서 더해버리면 B 정수가 되고 C는 곱해서 어떻게 한다? C가 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걔가 D 정수가 되는 행렬을 아마도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구해봤더니 A, B, C, D는 이렇게 되더라. 1 플러스 2분의 ZY. B정수는 변하지 않은 값 Z로 남아있고 어드미턴스가 변했으니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변하더라. 1 플러스 4분의 ZY가 되더라. D정수는 A정수와 같이 1 플러스 2분의 ZY로 이렇게 변하더라. 그럼 A, B, C, D를 알았으니 이 A, B, C, D를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A, B, C, D를 넣어주면 뭘 구할 수 있다? ES를 구할 수 있고 IS를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IS를 구하라 했으니까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이다. C 값이 얼마? Y의 1 플러스 C 값이 4분의 ZY. ER 플러스 D가는 얼마예요? D 값은 1 플러스 2분의 ZY의 IR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뭘 구할 수 있다? IS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만 딴 거 보실 거 없이 파이형이다 그러면 뭘 외우더라고. 요걸만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T형이다 그러면 T에서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임피던스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T형은 어떻게 그리겠어? 나중에 이걸 등가와 이렇게 시킨다면 T형은 얘가 2분의 Z, 여기에 2분의 Z, 여기에 Y는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변한 건 누가 변했어? 임피던스가 변하고 Y는 가만히 있으니까 얘 T형이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지. A는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D는 2분의 ZY. B는 어떻게 변해? Z가 변했고 1 플러스 4분의 ZY.
어드미턴스는 얼마? 변하지 않았으니 Y로다. 이렇게 변할 것이다. 얘는 파이형 회로 해석한 거고 T형 회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ES, IS를 전력 방정식에 넣어주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좀 오래 걸렸는데요. 어쨌든 4번이 답이다. 꼭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랬고요. 24번. 선택 지락 계정기, 선택, 셀렉팅 한다 그러죠. 셀렉티브, 지락, 그라운드, 계정기, 릴레이. 셀렉티브 그라운드 릴레이네요. 그죠? SGR의 용도가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습니다. 24번은 SGR의 용도로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는데 SGR은 어디에 설치하냐면 철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탑. 철탑이 있으면 철탑에 암이 이렇게 있죠. A상암, B, 메뉴의 거 중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전선이 이쪽 이렇게 달린 것도 보실 거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달린 걸 보실 거예요. 이게 한해선이야. 한해선. 이게 한해선이고 이렇게 병행 2회선이 됐을 때 만약에 얘도 R상이고 얘도 R상입니다. 얘도 S상이고 얘도 S상이야. T상이고 T상이야. 그랬을 때 같은 상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상. 병행한 2회선으로 가는 거지 한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상이 갔을 때 얘가 고장이 났어. 지락 고장이 발생했어. 지락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얘만 차단시켜서 선택 차단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정기가 뭐라고? 그때 계정기가 SGR이다. 그래서 답이 3번에 보시면 병행 2회선에서 지락 고장 회선에 선택 차단할 때 사용하는 게 SGR이다. 그래서 답이 3번에 있습니다. 자, 25번 갈까요? 25번은 그림과 같은 선로의 등가 성간거리는 몇 메타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등가 성간거리. 우리가 작용 정전 용량을 한번 구해보자. 작용 정전 용량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 미리엘리파 킬로메다 식이 생각나시죠? 작용 정전 용량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로그 11m라는 R분의 D분의 0.02413 마이크로페러파 킬로메타다. 자, 여기서 C가 됐든 L이 됐든 둘 중에 하나를 구할 때 이 D 성간거리를 얻다. 여기다가 구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성간거리가 이런 성간거리가 있답니다. 어떻게? 전선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선이 삼각형, 정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선이 비정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세 개를 다 등가로 환산한 D 다시값. 여기가 D예요. 여기서 여기가 D야. 여기서 여기가 ED야. 그랬을 때 이거를 등가 성간거리로 다 변경해서 넣어주라는 거죠. 그 등가 성간거리를 구하는데 일직선으로 되어 있느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느냐 얘가 D야. 이거 세 개의 등가적으로 성간거리를 구해봐고 비정사각형에 얘가 D야. 그랬을 때 D 다시를 구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다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 D를 넣을 때 지금 문제에서는 일직선 배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때 등가성간거리를 어떻게 구하는데 그랬어요. 어떻게 구한다? 세 개의 등가성간거리 D-라고 하면 D-는 3승근에 어떻게 돼? DD, ED가 있으니까 D, ED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D가 하나, 둘, 셋, 3승근하고 빠져나오니까 뭐만 남어? 3승근에 E는 남아있고 D는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해라 이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보면 전선 간의 거리가 몇 메다로 주었어요? 5m로 주어졌나요? 5m니까 요 뒤에다가 몇 메다 넣어주라는 거야? 5 넣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3승근의 루트 2 곱하기 5D가 되겠지. 5가 되겠죠. 몇 번? 3번의 답이 있죠. 등가성간거리를 이렇게 구해서 넣어줘라. 자, 그 다음 26번. 송배전 계통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의 내부적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상전압에는 좋은 전압은 아니죠. 이상적인 전압이 아니라 나쁜 전압, 이상한 전압. 이상한 전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이 있어요. 결국 내부 이상전압과 외부 이상전압이라는 거지. 외부 이상전압은 뇌에 의해서 생긴 전압을 외부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뇌가 직경뇌가 칠 때가 있고 직경뇌, 유도례가 있어요. 유도례. 내부적 이상전압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얘도 두 가지로 나눠졌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차단기를 개방하고 폐로할 때 사용하는 개폐, 서지가 있어요. 내부 이상전압에는 내부 선로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뭐 일선지락 전류라든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뭐 페란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내부 이상 전압으로 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내부 이상 전압을 지속되어 있는 지속 과전압이라고 합니다. 지속 과전압. 지속 과전압, 지속성 이상 전압, 이거를 우리가 내부 이상 전압이라고 구분을 크게 합니다. 거기에 우리 문제에서는 내부 이상 전압이 아닌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직경내가 들어가 있을 건데요. 직경내. 답이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다. 내부 이상 전압을 한번 나머지 보기를 좀 보시면 1번 선로에 개폐할 때 뭐? 이상 전압. 3번에 아크 전압이 뭐냐면 지속성 과전압의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 그걸 우리가 지락됐을 때의 전압을 아크됐다고 하죠. 접지됐을 때의 전압, 아크 접지 전압. 그 다음에 네 번째, 선로의 이상 상태, 선로에 이상이 생겼다, 페란트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을 우리가 지속 과전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답은? 2번의 직경내는 외부 이상 전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7번으로 가실까요? 27번. 자, 27번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낙차를 취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낙차를 취하려면 어떻게 돼? 댐이 있고 댐 저쪽에다 뭐 쇠 파이프를 박든 하여튼 여기다 수문을 열어서 중간에서 물을 낙차시켜서 여기다 터빈을 돌리든 낙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낙차를 이용하지 않고 한번 발전하고 나서 튜브를 통해서 방수로를 통해서 이제 하천으로 내려보냅니다. 물로 하천으로 내려보내고 나서 여기다가 어떤 저수지, 호수를 하나 또 만들어놔, 이렇게. 호수를 만들어 놓고 얘를 관광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디? 충주댐에 가시면 충주 밑에 보면 호암지라 그래서 거기에 조정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걔를 역조정지라고 하는데, 역조정지. 이 역조정지 내에 있는 물은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낙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광 목적으로 사용해서 배 띄우고 노는 데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우리가 역조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1번 보시면 수로식, 댐식, 유역변경식 그런데 4번만 역조정식 이런 거는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낙차를 이용하는 방법, 수로를 설치하거나 댐을 막아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역변경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유역변경, 수로가 이렇게 내려오는 쪽을 관을 통해서 저쪽 다른 쪽으로 관을 쭉 빼서 물을 그쪽으로 변환시켜서 유역을 변경시켜서 낙차를 얻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8번 초고압용 차단기에서 개폐 저항기를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그랬어요. 저항기를 왜 설치하느냐? 개폐 저항기, 개폐. 차단기 12가 있습니다. 12. 그 12에 차단기를 오프하거나 폐로하거나 오프를 개로라 그러죠. 개로하거나 차단기를 투입합니다. 폐로할 때 서지가 징 하고 나오고 개로할 때는 쥐익 하고 서지가 겨 나오는데 걔를 개폐 서지라고 하죠. 그 개폐 서지를 잡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저항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랬을 때 가장 타당한 것은 그랬는데 4번에 보시면 개폐 서지 시에 이상전압을 억제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상전압 억제. 답이 4번으로 되네, 4번. 자, 29번 보시면 이상전압의 파고치를 저감시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상전압이 이상한 전압입니다. 자, 철탑을 통해서 우리가 철탑 2차 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TR을 이렇게 설치하고 수용가에다가 전원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전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상전압. 선로 이상전압이 생기면 그 이상전압이 선로를 타고 TR을 파괴시킬 겁니다. 절연을 파괴시킬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파괴시키는데 그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게 전단에다 뭘 설치한다? 피대기를 설치해서 대지로다 방전을 시켜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TR 보호하기 위해서 피대기에 방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피대기다. 29번에 이렇게 되어 있네. 이상전압의 파고치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저감시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뭐예요? 피대기다. 피대기가 상당히 중요하지. 그래서 TR의 절연 강도보다 TR의 절연 강도보다도 낮게 예를 들어서 절연 강도를 뭐 400으로 해놨다. 얘는 절연 강도를 500으로 해놨다. 근데 예를 들어서 600kV에 어떤 이상전압이 생겼다 그러면 600kV가 치고 들어왔을 때 내가 절연 강도가 낮으니까 이 이상한 전압이 누굴 통해서 대지로 빠지는 거예요? 피대기를 통해서 대지로 방전되고 그 나머지 전압만 방전된 거 나머지 전압만 어디로 간다?
TR로 가니까 TR이 보호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액을 설치해 줘야 된다. 그랬고요. 30번 보일러 급수 중에 염류등이 굳어서 내벽에 부착되어 보일러 연료도와 물의 순환을 방해하며 내면의 수관벽을 과열시켜 파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연탄 보일러 떼보셨잖아요. 연탄 보일러. 이렇게 연탄 보일러 연탄 떼고 뚜껑 덮어놓고 그 뒤쪽으로 뭐가 올라와? 관이 하나 올라오고 여기에 물통이 있죠. 물통 있고 그 물통에서 끓인 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순환해서 보일러 이렇게 떼주는 거 아니에요? 방에다가 이렇게 떼주는 게 보일러입니다. 이게 똑같아. 보일러 어쨌든 발전할 때도 얘가 보일러에서 석탄 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럼이라는 장치에다가 기수분리시켜서 기는 어디로? 터빈 쪽으로 보내서 터빈을 돌려주는 거죠.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럴 때 이 연탄 보일러 떼다 보면 왜 여기에 이렇게 허연 거 막 끼잖아. 허연 거. 얘 뭐라 그래요? 스케일이 꼈다 이거죠. 스케일. 그런 스케일이 끼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관벽이 파열되고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답이 1번이 되겠죠. 31번으로 가죠. 31번 송전선로에서 고조파가 제거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고조파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고조파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델타 결선하면 되죠. 변압기를 뭐 하면 된다? 델타 결선한다. 그랬고요. 3번 한번 보실까요? 3번 보시면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설치한다. 무효전력을 보상해주면 고조파가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설치해주면 되죠. 필터. 4번에 필터를 설치해주면 된다. 필터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2번에 보시면 전압을 조정하면 2번에 전압을 조정하면 그게 뭐예요? 무효전력이 변하는 것이지 어떤 고조파가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2번으로 가시죠. 32번 전기 공급 시 사람의 감전, 전기, 기계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차단기라든가 접질하거나 이러면 전기 감전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려고 설치하는 거죠. 그렇지만 축전지는 뭐야? 여러분들 축전지는 결국 말 그대로 전하를 충전시켜서 콘덴서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냐? 콘덴서를 왜 만드는 거예요? 콘덴서 선로의 계통을 진상으로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전압을 상승시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전지는 콘덴서는 결국 보호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될 거고요. 33번으로 가십니다. 33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선로에 따라 균일하게 부하가 분포된 선로의 전력 손실은 이들 부하가 선로의 말단에 집중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때보다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이렇답니다. 전원단이 있는데 부하를 이렇게 골고루 분포시켰답니다. 이렇게 분포시켰을 때 부하가 선로 말단에 집중되어 있는 부하에 비해서 얘들이 어떠냐 이거야. 무슨 소리냐? 부하가 이렇게 말단에만 집중되어 있고 전원 측에는 부하가 별로 없답니다. 이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의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고 평행하게 설치하면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 물어보는 거죠. 전압 강화는 얘를 100%로 했을 때 얼마? 2분의 1로 떨어지고 전력 손실은 얼마? 3분의 1로 저감이 됩니다. 결국 얘가 더러운 설비고 얘는 좋은 설비라는 거잖아. 그죠? 부하를 어떻게 하라? 평행하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원이 있다 그러면 전원단에 부하를 많이 설치하고 말단으로 갈수록 부하를 조금만 설치하면 전압 강화는 얼마? 얘에 비해서 전압 강화는 3분의 1이 되고 전력 손실은 얼마로 떨어져요?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장 좋은 거, 그 다음에 평행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를 가장 안 좋게 부하 분포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 비해서 얘는 어떤데? 그래서 3분의 1로 떨어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꼭 외워두시라 그랬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 가끔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십니다. 34번. 서지파가 파동 임피던스 Z1의 선로 측에서 파동 임피던스 Z2의 선로 측으로 진행할 때 반사계수를 구하시오. 반사계수 베타라 그랬네. 선로가 있답니다. 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ACSR 전선이야. ACSR이 뭐예요? ACSR이 뭐예요? 강심 알루미늄 전선이잖아.
이전선이 있는데 얘는 나체죠, 나체. 나도체죠. 케이블을 만났답니다. 이렇게 변곡점이라는데 변이점. 변이점에서 케이블을 만났답니다. 케이블을 만나면 이상전압이 딱 쳤을 때, 이상전압 생겼을 때 요점에 와서 일부는 투과하겠지만 일부는 반사를 해버립니다. 입사파가 있어요.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를 한답니다. 왜? 왜 그런 거야? 이게 선로요? 선로의 임피던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임피던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랬을 때 반사계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반사계수는 투과계수, 반사계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외워두시라 했어요. 투과계수는 키르요프 법칙에 의해서 구합니다. Z2 플러스 Z1분의 어떻게 된다? 2의 Z2 입사파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투과파의 크기는 반사파의 크기는 Z2 플러스 Z1분의 Z2 마이너스 Z1의 입사파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반사 계수만 알아보라 그랬으니까 반사파의 크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죠. 반사파의 입사파에다가 반사 계수를 곱해주면 베타 값을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 뭘 구할 수 있다? 반사파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투과파의 계수를 곱해주면 투과파의 계수를 뭐 감마라고 할까요? 감마를 곱해주면 뭘 크기를 알 수 있다? 입사파에다가 투과파의 계수를 곱해주면 투과파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는 거죠. 몇 번에 있어요? 반사계수? 1번에 답이 있죠. 1번. 이렇게 구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35번으로 갈게요. 35번. 일반적으로 비접지 삼상동전선로의 일선지락 사고 발생 시 각 쌍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비접지 선로의 밑줄. 35번. 비접지라면 우리가 Y계통이 있고 Y에 직접 접지가 있고 Y에 저항 접지가 있고 비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Y에 소리액터 접지 계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비접지는 여기서 뭐예요? 얘만 접지를 안 했죠. 대지에 접지를 안 했습니다. 이 비접지 계통에서 만약에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대지에 뭐 된 거야? 얘 대지 지구 영전 위에 지락이 된 거니까 고장난 상의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 이론적으로 0본토로 떨어지겠죠. 고장나지 않은 상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데 루트 3배만큼 상승을 합니다. 소리액터 접지 계통에서는 지락단 상의 고장은 얼마? 얘도 대지에 지락됐으니까 0V 쪽으로 가고요. 지락되지 않은 상의 전압은 루트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지락된 상의 전압은 얼마로 가고요? 상의 0V 쪽으로 가고 건전한 상의 전압은 얘는 유효 접지라는 걸 합니다. 유효 접지를 해놨기 때문에 건전한 상의 전압은 평상시 Y전압의 1.3배 이상 상승하는데 Y전압이라면 상전압의 1.3배니까 0.8% 80%까지 밖에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상전압이 100V다 그러면 80%까지 밖에 상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얘 중에서 문제는 지락된 상은 어떻게 되고 전압이 떨어지고 나머지 두 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3배만큼 상승하더라. 답이 몇 번에 있어요? 2번이 되더라. 그래서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으로 가죠. 36번. 어려운 문제예요. Y결선된 발전기에서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했다. 전류에 관한 식 중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단 Z0, Z1, Z2는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이다. 그랬어요. 36번. 우리 크게 고장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어떻게? 평형된 고장, 평형. 대칭되어 있다 그러죠. 대칭. A상, B상, C상이 대칭된 고장. 불평형 고장. 비대칭이라고 그러죠. 비대칭. 두 가지 고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평형 고장은 삼상단락 고장이라든가 평상시에 고장 해석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불평형 고장은 1선지락, 2선지락, 1선단락, 2선단락, 한선 단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불평형 고장에 속합니다. 평형 고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음법, 퍼센트법, 피우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얘는
불평형은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삼상단락고장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Z분의 2 암페어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셨을 거고, 대칭좌표법에 의해서 일선지락 전류를 고장 계산해봐라 그러면 IG는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3 I0 또는 3에다가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로 계산을 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 이 대칭좌표법을 사용해서 구할 거냐, 얘를 사용해서 구할 거냐인데, 여기에 보기에 보시면 IA상, B상, C상의 각각의 위상차를 가지고 비대칭으로 계산을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에서의 삼상 단락 전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단락 전류 구할 때 I3S를 구하라 그런 건데, I3S는 뭐에만 영향을 받냐면 정상분 임피던스에만 영향받습니다. 왜? 여기 보십시오. 삼상 단락이 생겼을 때 IS를 구하라 그러면 정상분 하나만, 정상분만 고려해서 계산을 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비대칭적으로 한번 계산해봐라 이랬으니까 IA상의 전류, IB상의 전류, IC상의 전류를 다 구하라는 건데, IA상의 전류는 IA상에 갖고 있는 I0 정상분 전류, 역상분 전류 플러스, IB상의 전류는 영상분 전류 플러스 A자승의 I1 전류 플러스 A의 I2 역상분 전류, IC상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유상차를 갖고 흐릅니다. I0 플러스 A의 I1 플러스 A 자승의 I2만큼 이렇게 각상의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삼상 단락고장에서는 정상분만 고려한다 그랬으니까 이 영상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역상분도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니까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얘들을 다시 써보면 이제 정상분 I1만 고려되니까 I1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Z1분의 2A만 고려되고, 얘는 A 자승의 Z1분의 2A만 고려되고, IC상 전류는 A의 Z1분의 2A만 이렇게 고려되더라. 결국 IA 전류는 여기 보시면 IA 전류는 1번에 2번에 Z0분의 2A가 아니라 Z1분의 2A여야 된다. B상의 전류 3번에 Z1분의 A자승의 2A.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C상의 전류 4번에 보시면 IC는 Z2가 아니라 Z1분의 2A. 얘들만 존재하더라. 답이 몇 번에 있는 거예요? 얘만 맞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3번. 이렇게 구해라 이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비대칭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37번으로 가죠. 같은 선로와 같은 부하에서 교류 단상 3선과 단상 3선, 단상의 3선, 2차 측이 하나, 둘, 세 가닥인 곳과 단상 2선, 1차 측 단상, 2차 측도 선이 두 가닥인 단상 2선식과 비교했을 때 배전 전압 강화와 배전 효율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110V가 인가됐다. 그러면 2차 측의 단상 3선식은 A상과 뉴트럴상, 중성선과는 110V가 사용되고, 여기도 110V가 나오고, R상과 S상에는 몇 V가 나와요? 220V가 나오더라. 여기는 100V를 주면 110V가 그대로 나오는 게 단상 2선식이고, 얘는 단상 3선식이죠. 자, 그러면 얘하고 차이는 뭐예요? 2차 측에 나타나는 전압이 1차 측의 전압에 비해서 얘는 얼마 된 거야? 2배가 된 거죠. 얘는 1배가 된 거죠. 그럼 단상 3선식이 전압이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되네. 2배. 단상 뭐에 비해서? 2선식에 비해서 전압이 2배가 됐습니다. 전압이 2배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전압 강화를 비교해보라 했으니까 전압 강화 2는 아마도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다. 다 무시하고 I R이다. 전압 강화. 그러면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R이었는데 이 다 무시하고 전압 강화는 전압에 어떻게 되느냐? 전압 강화는 전압에 뭐 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전압이 2배로 됐어. 단상 3선식에서 전압이 2배로 되면 전압 강화는 어떻게 돼? 더 작아지는 거죠. 전압 강화는 감소되고, 전압 강화가 떨어졌으니까, 전압이 덜 떨어졌으니까 효율은 당연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전압 강화는 적어지고 효율은 높아지더라. 답 몇 번? 1번 있더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38번. 전력은 콘덴서를 변전소에 설치할 때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결정하는 식을 쓰시오. 직렬 리액터 용량. 직렬 리액터 어디다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용 콘덴서가 있다. 이렇게 설치했을 때 전용 콘덴서 설치하는 이유, 전용 콘덴서 설치하는 이유는 부하의 역류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전용 콘덴서를 설치하는데, 이때 콘덴서를 여기다 차단기 달아가지고 투입하거나 개방할 때 오고조파가 나오더라. 오고조파. 이 오고조파를 제거하려면 콘덴서에다가 직렬로 뭘 설치해야 된다? 리액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걔를 직렬 리액터라고 한다. 직렬 리액터를 설치해서 오조파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때 용량을 계산하는 식을 써봐라 그랬어요. 용량을 계산하는 식을 써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 5 오메가 L은 어떻게 한다? 5 오메가 C분의 1로 공진을 잡아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뭐가 된다? 주파수가 겨 나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메가 L은 5 곱하기 5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25분의 1이 되고 얘가 오메가 C분의 1이 될 것이다. 고로 XL은 0.04가 되죠. 0.04 XC가 되는 거죠. XC가 되는 거죠. 이렇게 XC가 될 건데 얘가 몇 프로예요? 결국은 4%짜리다. 답에 보니까 4%가 없더라. 이론적으로는 4%지만 실제는 설치할 때 주파수 변동을 고려해서 몇 프로짜리 설치해줘? 6%짜리를 설치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이것만 계산하라는 거네. 이것만 계산하라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풀이해 주면 되네. 오메가 2파이 F니까 곱하기 5에다가 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는 뭐야? 2파이 5 F C분의 1이 되는 거네. 그죠? 이런 공식이 어디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가시죠. 39번. 발전 전력량의 밑줄이요. 전력량. 발전 전력량을 2라고 했다. 그럼 발전 전력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킬로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해줘야, 아워를 곱해줘야 뭐가 돼? 걔가 발전 전력 양이 되는 거죠. 킬로와트 아워가 됩니다. 발전 전력 양이다. 연료 소비량이 W 킬로그램이다. 시간당 연료 소비량입니다. 이렇다. 연료의 발열량이 C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다. 연료 1kg에 대해서 발열하는 양이 C 킬로칼로리랍니다. 화력발전소의 열효를 구하시오. 열효. 중요한 공식. 화력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효율 2타는 어떻게 한다? 연료의 소비량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W로 되어 있네. W, C가 뭐예요? 발열량 분의 860. 그 다음에 2라고 할게요. 여기서도 2라고 했으니까 2. 발전 전력량 곱하기 100%로 하시면 된다. 이 W가 뭐라 그랬어? W가 연료의 소비량. 어떻게? 킬로그램. 시간당 연료 소비량에다가 발열량이라 했으니까 발열량은 1kg이 소비하는 열량, 킬로칼로리가 되겠죠. 칼로리 나눠주고 곱하기 100분의 860 곱하기 2가 전력량이다.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답이 몇 번에 있는 거예요? 1번에 답이 있죠.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 그 다음 40번으로 갈까요?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전기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계전기 특성 곡선을 좀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좀 그려두세요. 자꾸 옆에다가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가로축을 전류예요. 세로축을 시간 t 세이클이라고 했을 때 일정 전류 이상, 전류가 0인 값이죠. 이럴 때는 전류가 0이니까 계전기들이 동작을 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고장 전류가 요만한 게 들어왔다.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즉시 계전기가 동작을 하는 계전기를 우리가 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또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즉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계전기에 세팅되어 있는 1초에 세팅해놨다. 1초 있다가 동작해라 그러면 그 세팅된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를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다시요. 전류가 커지면 빨리 동작하고 시간이 전류가 작으면 느리게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가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동작하다가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 다시요. 반한시 계전기는 여기서 끝. 반한시 계전기였다가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 얘를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 얘는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는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전기, 순시 계전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2회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